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 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시선의 압박을 느낀 브론스키가 안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다짐하는 지점까지 읽어봤었는데요. 브론스키는 정말 안나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 생각일까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브론스키는 안나를 보러 말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카레닌가의 발코니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리 위에서부터는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며 카레닌 부부의 아들 세료자를 생각합니다.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아이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를 혐오감이 차오르죠. 브론스키와 안나는 세료자 앞에선 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만큼은 결백해야 한다는 듯 말입니다. 세료자의 입장에서는 브론스키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브론스키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무튼 테라스에서 놀러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안나.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그리고 둘은 인사말을 나누는데요. 그러다 돌연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고백합니다. 임신을 했다고 말이죠. 물론 알렉세이가 아니라 브론스키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이 상황을 모두 벗어던지고 함께 도망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진지하게 도망치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죠. 그럴 때마다 안나는 의문스럽게 그 상황을 넘겼으나 이번에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럴 수가 없죠. 브론스키는 알렉세이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의 조치를 따르자고 제의합니다. 안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알렉세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안나가 보이는 이 모든 거부의 까닭은 아들 세류자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아들이 도망친 자신을 어떻게 여길지 생각만 해도 안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힘들고 고통받을지라도 브론스키가 있기에 결코 불행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하죠. 브론스키가 카레닌가의 발코니에서 떠날 때 이미 승마 경주에 가기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경주장으로 향하나 지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첫 번째 경주에 참가하지 못한 그는 이어지는 두 번째 경주에라도 참여하고자 옷을 갈아입고 경주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데요. 인파에 있을 안나를 보면 또 마음이 동요할까봐 최대한 조용히 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유명인사인 그를 많은 사람이 아는 채 하죠. 그 중에는 브론스키의 형도 있었습니다. 형은 브론스키에게 어머니의 메모를 받았는지 묻고 브론스키는 부디 그 일은 제발 형도 엄마도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를 낼 거라 생각한 형은 주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지 웃으며 그저 어머니께 답심만 제대로 하라며 승마 경주에서의 행운을 빌며 자리를 떠납니다. 승마 시작 전 브론스키가 말 위에 올라타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그려집니다. 마치 경주장에서 브론스키가 말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디테일인데요. 거기에 여러 경쟁자들의 모습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아마 이 승마 경주가 단순한 경주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암시처럼 느껴집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승마장 코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집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코스인데요. 관람객 중에 러시아 황제도 있으니만큼 이야기 내적으로도 권위 있고 중요한 경주로 보입니다. 처음에 약간의 당황과 긴장감을 안고 경주를 시작하게 된 브론스키. 첫 스타트를 잘못 끊어 선두 그룹에 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내 속력을 올려 3등으로, 커다란 장애물을 건너며 2등으로 올라가죠. 이어 말과 일심동체가 되어 압도적인 독주를 시작합니다. 모든 게 완벽한 상황에 조금만 더 달리면 우승입니다. 결승선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때, 브론스키는 오롯이 자기 실수로 말 안장에서 뒤처져 낙마하고 맙니다. 그러고도 절묘하게 자신은 부상을 입지 않은 채로 사랑스럽고 멋진 말의 허리만 다치고 말죠. 브론스키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 엄청난 고통과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 이 기억은 아주 오래도록 브론스키의 마음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승마 경주 자체가 아마 브론스키의 미래에 대한 암시로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앞으로 그가 어찌 될지, 이 사건을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시점은 이제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에게로 옮겨갑니다. 시점과 함께 시간도 앞으로 조금 당겨집니다. 알렉세이는 그날 밤의 대화 단절 이후로 오히려 자신 역시 안나를 비아냥대는 투로 거리두기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녀가 피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거리를 더 잘 둘 수 있고 난처해지는 건 그녀라는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아들 세료자 역시 괜히 보기가 싫어지고 아들마저 젊은 친구라고 부르게 되죠. 그는 이런 가정사를 떠올리기 싫어 직장에서의 일을 어마무시하게 버리고 신경 쓸 일을 일부러 만들어댑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것을 자각하지는 못하죠. 일에 있어서는 그토록 똑똑하고 세심한 사람인데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무분별한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평은 이전에 나온 알렉세이에 대한 상반대 두 가지 평이 모두 옳음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그의 스트레스는 건강 이상으로 드러나 의사가 와서 검진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스트레스성이지만 본인은 이걸 개선하거나 고칠 생각이 없어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하죠. 알렉세이는 큰일이 아니라는 듯 그저 상류층 사람들이 모두 보러 간 승마장에 얼굴을 비춰야 한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번 곡지에서는 알렉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탁월한 동시에 미련한 부분이 있는 인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경마장에서 알렉세이는 안나가 눈에 보이는 뒤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안나는 적어도 자신은 어떠한 거짓도 없으며 오히려 거짓으로 삶을 이어가는 건 알렉세이라고 욕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결코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경주가 시작되고 어려운 코스 때문에 여러 기수가 낙마하게 됩니다. 행여나 브론스키가 다치지 않을지 안나의 얼굴도 창백해지죠. 하지만 브론스키의 말은 엄청난 속도로 치고 나가며 1등으로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브론스키가 낙마하자 안나는 고성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죠. 표정이 일그러지고 가진 걱정으로 물듭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알렉세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런들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을 한번 지은 뒤 그 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알렉세이는 그런 안나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 변화에 따라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오늘의 독서는 390페이지까지 읽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카레닌 부부의 관계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걷잡을 수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곧 어떤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